간밤 뉴욕 증시, 월가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경우 연준 위원들이 FOMC에서 예상한 대로 5.6%까지는 금리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예상했던 그 수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시 소비 관련주들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돼 있던 그런 스케줄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찰을 잘 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성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더 큰 관건이고, 지금 다들 이제 7월달 FOMC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착륙할 것이냐는 결국은 소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시장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6월달 FOMC 결과에 대해 가지고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모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5월달 소매 판매가 1.6%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모습이었고, 레이몬드나 이런 쪽에서는 시장이 어떤 소비자들이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금리 추가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25bp 정도 인상을 했는데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5.4% 정도로 될 것이다. 굉장히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좀 타이트하게 경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럽은 이제 좀 긴축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기 차입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소비 쪽에서 중국이 살아나면 더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 쪽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시장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원유가 오랜만에 또 3.3% 급등을 하면서 70달러, 크루드 오일이 70달러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원유 쪽은 등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기 회복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한 3%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장중에 장 초반에 3개월 만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마감은 25,300달러 정도 회복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4% 이상 하락했고, 다른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그 코인들도 한 5%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 쪽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소송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래도 지난밤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경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금 연준이 이번에 주택 관련 지표들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은 다음 주도 또 무난하게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리바바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 낮추는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 지역의 그 사업,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로거는 수익은 괜찮았는데 451억 7천만 달러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가 453억 달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요즘 주식도 순이익에 집중하시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리고 2019년도 매출을 확실하게 넘어섰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I 쪽, 마이 AI라는 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죠.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한테 일부 한 20% 정도한테 지금 이 기능을 쓰게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월 달에 300만 명 이상이 지금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AI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도 덩달아서 또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6천억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픈 AI에 대해서 막장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다가 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340달러 넘어서면서 주가가 정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 쪽에서는 목표가를 더 높이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리피니티브 쪽에서 보더라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권장하고 있다, 이런 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를 중간 목표가가 한 340달러인데 이걸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관련한 차트, 제가 비교 차트 니콜라하고 퀀텀스케이프하고 니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주식들이 그동안 조용히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데, 니콜라는 지금 주주총회가 7월 6일로 연기됐어요. 그러면서 주식수를 다시 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얘기가 토요타에서 지금 그 배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액체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걸 고체 배터리로 전환시키겠다. 2027년에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테슬라가 소폭 상승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소폭 하락이라서 정정을 해드리고요.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알리바바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를 사실 우리가 예전에 2월 달에 한번 봤는데 그 사이에 반등을 했지만은 다시 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 하면은 뭐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소비나 아니면은 뭐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정말 막강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는 종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EPS가 한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매출이 6% 정도 감소했는데,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서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리바바가 이제 좀 사업부를 좀 분사하겠다, 그러면서 IPO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식료품 쪽을 이제 분사하면서 IPO를 할 것으로, 홍콩 쪽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아직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역시 알리바바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챗GPT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먼저 도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제품들 매출 나오는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어요. 기존에 25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50억 달러를 더 추가해가지고 알리바바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EPS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그런 순서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스에서는 지금 2023년도에 전체적인 EPS를 한 5%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구조 보면은 지금 수익은 기대치에 그래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분기 매출 하락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전체 매출은 상승 중이고, 그리고 기관들도 매도 의견이
사라진 상황에서 강력 매수 의견이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90달러 수준에서 매수 들어가면 분할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적절할 것 같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85달러,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6달러,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주가 수준인 168달러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알리바바였는데요. 수익은 기대치 이상을 맞춰주고 있고요. 최근 중국 주식에 대한 규제 우려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죠. 90달러 수준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1차 106달러, 장기 목표가 106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